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난 시간에 빈칸 완성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부터 이제 총 5부작 중에 1부 시작됩니다. 빈칸 완성 제1유형 The first pattern of sentence completion. 자, 그러면 1유형이 과연 뭐냐? 자, 요렇게 선생님이 잡아봤어요. 빈칸의 위치가 어디? 문투. 문투가 뭐야? 문제 앞쪽. 문제 앞쪽. 앞쪽에 있을 때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빈칸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야. 우리 변치 않는 상수. 원칙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자, 빈칸은 그 글의 가장 키워드, 키프레이즈, 키센텐스에 들어간다. 즉 빈칸 부분, 그 문투, 그 문제 첫 부분이 그 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제에다 뭐를 해놨어? 빈칸을 뚫어놨어. 그렇다면 이 빈칸의 단서는 어디야? 아래 부분 전체에서 뭐를 찾는다? 그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찾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 찾기다. 오케이? 자, 빈칸 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빈칸 부분을 먼저 읽을까 말까? 자,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문두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읽어라. 무조건 먼저 읽어라. 자, 빈칸을 먼저 읽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가 득템으로 떨어지냐면은 빈칸에 들어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알고 가는 거랑 방향을 모르고 가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무조건 빈칸 부분이 앞에 있을 때는 빈칸 부분을 먼저 읽자. 자,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잠깐 카메라 위치 좀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이 편집 기술이 아직은 좀 모자라서 이거 편집 못해요.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 빈칸 제1유형을 11문제를 해볼 거야. 11문제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그 원리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 5개년 수능 6월, 9월 중에서 아주 엄선해서 많은 문제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1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11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 문제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다운 받아서 풀어보셔도 좋고요. 이게 왜 유형별로 풀어보면 좋냐면 우리가 그냥 31, 32, 33, 34 나올 때마다 그 접근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나눠놓은 유형에 따라서 문두 제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이렇게 그 유형별로만 풀어보면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반드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수업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수능이 약 보름밖에 안 남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촉박하게 올려서 그 점은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고요. 하지만 15일 보름도 이게 뭐 짧다면 짧지만 또 길게 생각하면 길 수 있는 거야. 그 중에 보름 15일 중에 자기가 4시간, 5시간 빈칸 투자해서 빈칸 다 맞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최종 점검이다 생각하시고 요걸 같이 선생님이랑 요 시리즈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고3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내가 어차피 영어에서 1등은 맞아야 돼. 응? 그래서 빈칸 문제 꼭 정복하고 싶어. 미리 봐도 돼요. 미리. 오케이. 문제 풀어보시고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자, 시작합니다. 자, 1유형은 무조건 어디를 읽어라? 빈칸 포함 부분을 읽어라. 그래서 뭐를 잡아라? 방향을 잡아라.
그리고 아래 내용에서 주제 찾아라. 주제 찾는 게 이제 또 우리 관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제 찾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고1, 2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빈칸 안성이고 지랄이고 다 모든 게 글이라는 게 마찬가지야. 한글이나 영어나 뭐 불어나 일어나 주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것도 시리즈 선생님이 한번 만들게요. 자, 일단 오늘은 빈칸 집중. 자, 이건 이제 실전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차분하게 천천히 접근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1대1 개인 과외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자, 2021년도 9월달 문제고요. 오답률이 66.9.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70% 넘어가. 그러면 완전 어려운 문제야. 60% 후반? 그래도 꽤 까다로웠던 문제들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빈칸 먼저 읽어요. 자, enabling, 가능하게 합니다. 누구한테? 동물한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까지 주어야. 동물한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방향을 잡았니? 뭐니? 동물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생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되겠지. 자, 이 내용에서, 이 아래 내용에서 이제 주제를 찾는 거야. 주제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주제 찾을 때 여러분들의 경험상 잘 알아요. 뭐 나오면 개 중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 선생님이 전체 내용을 다 지금 해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주는 거야. 그러나 그러한 신중한 행동이, 그럼 앞에 어떤 신중한 행동이 나왔겠지? Could interfere,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뭐를? feeding 하는 거를, 먹이를 주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필요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방해하냐면 신중함의 이점이 사라질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동물들이 너무 신중하면 안 되는구나.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요. 쭉 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항상 인생사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뭐가 생겨? 문제가 생겨. 거기서 딱 끝나면 그냥 실패, 죽음, 파멸. 우리 인생이란 게 뭐야? 문제를 극복하면서 나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니까 중요 부분이라고. 중요 부분이라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자, 거의 모든 동물들은 habituate는 당연히 habit에서 나왔을 거 아니니. habit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동물들은 습관으로 만듭니다. 뭐를 safe stimuli, 안전한 자극을 자기 습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어떤 자극이었냐면 자주 발생하는, 동물들이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안전한 자극을 그냥 뭐 해야 돼요? 습관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제일 포인트야. 그거를 동물들이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존의 어떤 배움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요거랑 가장 가까운 내용을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빈칸의 원리 중에 paraphrase 기억나? paraphrase.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진 않는다고. 뭔가 바꿔요.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바꿔요. 그거만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operate in the presence of harmless stimuli. 자, 스티뮬리는 자극 그대로 들어갔네요. safe가 뭐로 살짝 얼굴 바꿨냐면은 harmless, 해가 없는, 안전한. 결국 같은 내용이잖아. 정답이 요거를 쓴 학생들이 그 당시에 33%, 18, 18, 19니까 뭐 매력적 오답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나름 접근 가능했던 문제다. 어디만 파악하면, 여기만 파악하면. 오케이? 자, 두 번째. 11문제 중에서 지금 한 문제 했어. 자, 앞으로 10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10개. 자, 힘들어도 참아. 이걸 참고 우리 진짜 힘들지만 다 들어서 5부작까지 들어서 빈칸 맞춰보자고요. 올해 어려워진 수능. 자, 여러분들이 빈칸을 풀 때 문제 푼다 생각하고 그냥 풀면 안 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봐. 마음속으로 따라해봐. 전략. 딱 나왔을 때 위치 파악해서 내가 요렇게 풀어야지. 방향 알고 풀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정답에 접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분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찍었어요. 2분은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글의 느낌을 줄 때 굉장히 중요한 양념이야. 2분. 왜냐하면 2분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반전의 느낌이 들어가요.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아인슈타인 하면 천재의 대명사잖아. 근데 2분이 들어감으로써 싹 바뀌어. 이해돼요?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이 수학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가잖아. 애들 아직 수학 잘 못하지만 애들조차도 풀 수 있다. 자, 그럼 봅니다. 2번 뮨데이는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보통의 평범한 행동, 뭐와 같은 행동, TV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그냥 보통의 평범한 행동조차도 반전의 느낌이 있으니까 뮨데이는 보통, 흔한. 근데 이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흔해 빠진 TV 보는 것조차도 maybe a way,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뭔가 보통 평범한 거지만 보통과 평범을 뛰어넘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적인 이런 플러스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가 방향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2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놓치지 말자. 오케이. 자, 그러면 TV 보는 행동조차도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될 수 있어.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 쭉 간다.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딱 봐야 돼. conclude. 뜻이 뭐예요? 결론을 내려. 야, 조사가들이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론을 내렸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겠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Distraction through television. Distraction은 여러분들이 이게 산만함이라는 뜻인데 자기 막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있는데 distraction. 그럴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야. 머릿속에 이 안 좋은 생각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 distraction. 자, TV를 통한 distraction이 물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도 distraction이지만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숫자 세본 적 있어요?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이렇게 잠들잖아. 그런 게 distraction이야. 그러면 TV를 통한 distraction이 효과적으로 플러스적 내용 나왔지? 효과적으로 덜어준다. 뭐를 덜어준다? discomfort, 불편함을, 뭐와 연관된 불편함을, painful failures, 고통스러운 실패와 연관.
그 다음에 미스매치, 부조화. 뭐 사이의 부조화? 자아와 자아의 가이드. 진짜 실제 자아와 자기를 이끄는 어떤 것 사이의 불일치. 이런 것들과 연관된 불편함을 덜어준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잖아. 그러니까 TV를 보면 어떻게 돼? escape 빠져나와. 고통스러운 자아의 인식에서 빠져나와. 뭐를 통해서? distraction을 통해서 46%. 나머지 매력적 오답 없어.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21년 9월 문제였고요. 53.9%니까 빈칸 중에서 쉬운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뭐만 잡아내면. 주제만 잡아내면. 빈칸이 처음에 나왔어. 어떻게? 빈칸 읽어서 방향 잡고 주제 찾자. 빈칸이라 생각하지 말고 무슨 문제? 주제 문제. 여러분들 22번 문제 잘 풀잖아. 20번 문제 잘 풀잖아. 그거야. 자, 세 번째 문제. 11개 중에 세 번째.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인내심을 가지고 보자. 이번에는 21년 9월에 나온 문제고요. 정답률 67.7%. 핑크 처음에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읽어요. 방향 잡아야 되니까. 자, 천천히 갑니다. 조사할 때,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할 때, 인간 문화에 대해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had to, must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벌써 주제문이야, 이게 벌써 주제문이야. 생각해야 된다, 사람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빈칸하다는 거야. 근데 이걸로 치면 안 돼. 빈칸이 있는데 그거의 주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주어가 뭐겠어? 당연히. 이거지. archaeological record. 이 고고학적 기록은 이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 잡혔어. 고고학적 기록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거 찾으면 돼. 들어가 봅니다. 쫙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참 어려워요. 뭐 하기 어려워요?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reconstructing, 재구축하는 거. 어려운 단어야.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이라 뜻이야. 형태 없는 거. 이런 건 형태 있지. 사랑, 우정,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습성,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측면의 문화를 재구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뭐를 요구한다? 더 많은 추론을 이끌어내야 돼. 추론. 여러분들 언제 추론을 이끌어? 우리가 왜 빈칸 완성이라고도 하고 빈칸 추론이라고도 해? 잘 모르니까 추측해내는 거야. 이걸까?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론은 언제 하는 거냐면 확실히 알 때는 추론이란 말을 쓰지도 않아요. 빈칸으로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막 추론을 하는 거야. 자, 계속합니다. is more difficult. more inference, 더 많은 추론이 필요해.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은 어렵고 추론해야 돼. 그러면 그거의 속성이 뭐냐고. outdated, 한물간. factual, 사실적인 거면은 파악하기 쉽지. 5번 organized, 잘 조직화돼 있으면 파악하기 쉽지. detailed, 상세하면 파악하기 쉽지. 그러니까 뭐야? 이거밖에 없어. 32% 나왔어. 19, 16, 13. 매력적 오답 없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실제로 볼 때는 31, 32, 33, 34. 킬러 문항들 나왔어. 어떤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은 일단 다 찍고요. 그 다음에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 풀고 두 개 찍고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접근하면 보여. 오케이? 자, 전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쫙쫙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다음 문제 갑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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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률 77.5%. 18년 6월 문제. 18년 6월은 1등급이 그 당시에 4%가 나왔어요. 90점 이상이 4%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 어려운 시험. 그 중에서도 아마 이게 오답률 1위, 2위 정도 했을 겁니다. 선생님 기억에. 자, 어려운 거야. 지금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나왔어요. 자, 쫄지 마시고요.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석 잘 해요. 천천히. 그래서 방향 잡아야 돼. 들어갈게요. rules는 규범 규칙은 생각될 수 있습니다. 뭐로? 공식적인 게임의 유형으로, 게임의 어떤 큐, 단서의 유형으로. 아, 게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룰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하다못해 오징어 게임, 유명한 드라마 있었지? 넷플릭스. 그것도 룰이 있어요. 축구, 야구, 농구. 축구할 때 여러분들 발로만 해야 되잖아. 손으로 자꾸 뛰면 되는데 안 되잖아. They tell us the structure. they 당연히 뭐겠니? 룰즈겠지. 룰들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뭐를. 구조를. 뭐의 구조를? 테스트의 구조를. 여기서 테스트는 뭐 경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룰이 즉 다시 말해서 뭐를 말해주느냐? What should be accomplished? 무엇이 달성돼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룰이. 여러분, 축구에서는 뭐가 달성돼야 돼? 이 축구공이 상대편 골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손흥민. 또, 어떻게 should accomplish it? 그것을 달성해야 되는지. 야,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되는데 뭐로 넣어야 돼요? 발 아니면은 헤딩으로 넣어야 돼요. 손으로 넣으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방식, 무엇이 성취돼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돼야 되는지를 뭐가 말해준다? 룰이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 하다. 방향은 뭐냐면은 룰즈에 관한 거야. 룰즈에 관한. 오케이? 룰이란 건 이런 건데 이런 의미에서 룰은 빈칸하다. 그러면 이 밑에서 룰의 전반적 속성을 찾으면 돼. 룰의 전반적 속성. 자, 쭉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It appears that. 에디아처럼 보입니다. Respecting the rules. 룰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 뭐가 보여? 나돈니가 보이네. 나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버돌서 보여. 그럼 룰을 존중한다는 것은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돈니 버돌스에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둘 다 얘기하는 거잖아. A도 얘기하고 B도 얘기하고. 근데 더 중요한 방점은 A에 찍혀야 돼, B에 찍혀야 돼. 오케이. B에 찍혀야 돼. 그러니까 룰을 지킨다는 거, 룰을 존중한다는 거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스포츠를 보존시켜줘. 그러면서 make room for 방을 만들다가 아니라 여지, 가능성을 만든다. 어떤 가능성? creation, 창조. 자, 룰을 통해서 창조돼. 뭐가 창조돼? excellence가 창조된대요. 그리고 emergence, 등장, 출현. 뭐의 출현? 의미. 아, 룰이란 걸 통해서 그 스포츠가 유지돼.
축구 룰이 있어야 축구가 쭉 유지된다고. 야구 룰이 있어야 야구가 쭉 유지된다고.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룰 안에서 축구에 뭐가 나와? 엑셀런스, 뛰어남, 손흥민 같은 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떤 축구의 진정한 의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들 항상 영어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아주 좋아요. 영어는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면 계속 주제 나오면 그러지 않아. 여기 하나의 주제만 있단 말이야. 그 주제가 나왔으면은 그 주제에 대한 뭐가 나와요? 보충 설명이 나오는 거야. supporting detail이 나오는 거야. 그 주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잘 보자. engage in 참여하는 거야. 행동에 참여하는 거, 어떤 행동에 참여하는 거, would be considered 생각되어질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하는 거. 아직도 안 끝났네. 어떻게 생각돼요? inconsequential 밑에 나왔네. 중요하지 않은 거로 생각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거. 어디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오케이? 야, 축구가 축구에서만 발로 공을 차는 게 중요하지 일상생활에서는 그 룰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또한 우리를 해방시켜요. 약간 뭐 하면서 만들면서 가능하게 만들면서 뭐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능력을 아주 개발하고 어디? 보호된 환경 속에서. 이 보호된 환경 속에 이거는 진짜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보호된 환경이란 게 바로 뭐야? 그게 어떤 게임의 스포츠의 룰이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손흥민 같은 능력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capability가 가능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이게 축구나 야구에 적용되면 거기에 뛰어난 스타들, 손흥민이나 그다음에 야구에서 류현진 같은 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뭐 스포츠는 그 스포츠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아주 뛰어난 창조 그리고 의미가 나온다.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냐. 이 룰이라는 것이 만들어낸다 뭐를 어떤 problem 문제를 어떤 문제를 artificial이 뭐예요? 인위적 사람이 만드는 거야. 야 룰은 사람이 만든 거야. 축구는 발로만 해야 돼. 머리로만 해야 돼.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인간이 만든 거야.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요? intelligible은 뭐야? 지적인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 뛰어남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등장시킨다. 그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거니? intelligible. 앞에 거보다 훨씬 어렵지. 여러분들 paraphrase. 똑같은 내용이 다른 얼굴로 들어가. 이거는 왜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냐면 뛰어남을 창조하고 의미를 만들어낸다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어요 지금? intelligible로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거를 보자고요. 이거 봐봐. 22.2, 22.5, 그 다음에 얘는 무려 24.2. 정답 22.5인데 거의 흡사하고 1번. 그러니까 1번도 엄청 많이 썼다는 거고 4번을 더 많이 썼어요 아이들이. 4번 해석해볼까요? 스포츠는 유사하다. 뭐랑? 실생활이랑 유사하다. 뭐 때문에? 규범 때문에. 여기에 ordinary life, 실생활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실생활에서도 룰이 적용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고. 완전 함정. 우리가 빈칸 원리에서 말할 때 출제위원들이 매력적 오답을 만들 때 잘 쓰는 수법이 뭐냐면 본문에 있던 단어를 보기에 선지에 써놓으면은 아이들이 내가 읽었던 단어니까 헷갈리고 잘 모를 때는 손이 글로 간다고요. 새우깡이 손이 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처럼. 자, 1번 볼까요?
룰은 막아줍니다. 스포츠가 뭐 하는 거를? 특별한 의미를 발전시키는 거를 막아줍니다. 해당 없죠? 네. 자. 아주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자. 아이고, 큰 산 넘었는데 또 70%가 넘네요. 볼까요? 18년 6월에 나왔던 문제 71.5%. 빈칸 첫 부분에 있네요. 무조건 천천히 읽어줍니다. 방향 잡습니다. Fairest of the Novel. 자, 소설의 이론가들이 아주 흔하게 규정합니다. 그 소설 장르를 뭐로 규정을 해요? 뭐로 규정을 해요? 바이오그래피컬 폼으로 규정한대요. 바이오그래피컬이 뭐냐면은 전기적인, 그 우리가 위인전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의 전기, 어떤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룬 전기적인 형태로서 소설을 규정했대요. 이론가들이. 어떤 형태냐면은 came to prominence, 아주 두드러진. 언제? 18세기와 19세기에 아주 두드러진 이런 개인적인 형태로서 소설을 규정했대요. 여기 보니까 다 투가 있네요. 빈칸하기 위하여. 여기 놓치면 안 된다. 뭐로서? 대체물로서. 뭐에 대한 대체물? 전통적인 문화적 권위의 어떤 원천에 대한 대처로. 그러니까 이 소설을 바이오그래피컬 폼으로 규정한 거는 뭐를 대신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어떤 문화적 권위의 원천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이해돼요? 그 전통적인 문화적 권위의 원천의 반대 개념이 바로 이거야. 바이오그래피컬 폼이야. 바이오그래피컬 폼. 바이오그래피컬이 뭐라고? 개인적인 한 사람의. 그러니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바이오그래피.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거야. 한 사람의 일생. 해놓고 갑니다. 쭉 읽다 보니까. The typical plot of the novel. 자, 어떤 소설의 전형적인 구성은 주인공의 탐구, 추구. 뭐에 대한 추구? Authority within. 따라서 authority within when that authority can no longer be discovered outside. 자, 이 권위가 말이에요. outside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럼 어디서 발견되는 거야? within. 그래서 within은 외부가 아니라 뭐야? 그 사람의 내부. 뭐랑 연관된 단어야? 바이오그래피컬. 그 사람의 일생 안에서 권위가 발견된다. 이러한 설명에 의해 there are no objective goal in the novels. 소설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객관적인 목표라는 거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어요? 소설에는 the subjective goal, 주관적인 목표만 있는 거야. 법칙을 추구하는, 어떤 법칙을 추구하는? 필수적으로 created, 만들어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individual이 뭐랑 통해? biographical form이랑 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적인 권위가 아니라 뭐야? 내적. 그 사람의 내부. 그래서 소설은 뭐야? 완전히 개인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야. 객관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내용. 범죄와 영웅주의 사이의 구별이 따라서 or between 또 광기와 지혜에 대한 구분이 뭐가 된다?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 된다. 소설에서는. 이해돼요? 우리 그냥 소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광기, 지혜, 그 다음에 영웅,
그 다음에 crime, 범죄 다 구별되는 거잖아.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이 구분이 완전히 주관적인 요소로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뭐에 의해서 판단된다? Quality of complexity of the individual's consciousness. 개인의 의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포인트야. 개인이 포인트야. 개인이 포인트야. 그게 꼭 들어가야 돼. 답에. 1번에 봐봐. 만들어. 뭐를 만들어? individual character를 만들어. 28.5%. 정답! 뭐가 많아? 이게 많지. To make objective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heroism. 범죄와 영웅주의 사이에 객관적 구별을 만들어내기 위해. 완전 반대인데. 왜 이게 오답에 많았겠어? 내용이 어렵고 헷갈리는데 뒤에 보니까 크라임 앤 히어리즘이 있단 말이야. 손이 갔다고. 우리가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풀어보면 오답을 피해갈 수 있어.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연달아 두 문제를 했습니다. 반쯤 온 것 같아요. 자, 힘내세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자, 우리가 조금 어렵고 길지만 요거를 잘 듣고 잘 소화하면 우리 수능에서 빈칸을 더 많이 맞출 수 있다. 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선생님이 분명히 맞게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2020년 대수능 60.6%. 그렇다면 정답을 쓴 애들이 40%란 얘기지. 근데 이 문제는 매력적 오답이 또 34.1%.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자고요.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천천히 갑니다. 미래, 뭐의 미래? 하이테크 상품의 미래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나데이버비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벌써 A가 중요한가 B가 중요한가? B가 중요한 건데 중요하니까 뭐를 뚫어놨어? 키프레이즈. 핵심 어구에 밑줄 뚫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왜 놓치면 안 되냐면은 이게 이거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왜?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될 거라고. 그렇지? 자, 우리 고난도 기술 상품의 미래는 어디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한계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 기술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게 방향이야. 우리 기술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자, we are now witnessing fundamental shift.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뭐를? 근본적인 변화를. 뭐에 있어서? 리소스 디맨드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 우리의 인지아니어티, 독창성이 곧 우리의 물질적 공급을 뛰어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창성이 앞서갈 거다. 자, 쭉 가다가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나 without, 없이, increasing, 증가시키는 것 없이 뭐를?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없이. 우리가 뭘 개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증가시키는 것이 없다면 we have no chance. 기회가 없대요. 공급을 못하면 기회가 없대. 뭐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대요. 어떤 걸 발전시킬? 대안적인 녹색 기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 없으면 나머지 다 못해. 할 기회도 없어. 그거 논점을 잡았다. 1번이 정답이야.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 안전하게 확보하는 능력. 요소들을 뭐 하기 위한? 생산해내기 위한 게 뭐겠어? 이 테크놀로지겠지? 테크놀로지를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능력.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거에 달려있다. 방향 잡았잖아. 2번 왜 많이 썼을까? Our effort, 우리의 노력. Make them as eco-friend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기술을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 얘도 왜 오답을 많이 썼겠니? 왜 오답을 마지막 부분에 막 그린 보이잖아. 그냥 가는 거야. 손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의식, 확실한 방향 설정이 없으면은 그냥 낚인다고. 오케이. 낚이지 말고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가자고. 오케이? 50.7. 정답을 쓴 애들이 반이야. 10명 중에 반.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지. 빈칸 중에 껌이야. 스위스 심리학자 장 삐아제가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의 개념을, 뭐에 대한 개념, 아이들이 뭐에 대한 개념, 아이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근데 뭐를 통해서 이런 거를 조사했냐면은 아이들의 능력, 어떤 능력, 비교하는 능력, 평가하는 능력, 뭐를, 시간을, 들어간 시간, 뭐에 의해 들어간 시간, 어떤 두 가지 사건. In a typical experiment, 전형적인 실험에서 two toy cars, two toy cars가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Pairs of event이에요. 자동차가, 장난감 자동차 두 개 있어요. 이게 보여집니다. 달리는 게. 동시에 달렸어요. 어디? Parallel track. 아주 똑같은 트랙에서. 그럴 때 빈칸. 맨 마지막으로 가봐요. hands 따라서 결론. A child. 아이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해? The car started and stopped running together. 차가 출발했어. 멈췄어. 함께 달리다 멈췄어. 아이들의 올바른 판단이래요. 그리고 또 차, 어떤 차? stopped. further. 더 멀리 가서 멈춘 차가 ran for. 달렸다. 더 많은 시간을 incorrect. 그러면 이걸 보고 역추론해야 돼. 뭐야? 지금 동시에 출발해서 차가. 그리고 딱 멈췄어. 그랬더니 A라는 차는 여기 멈췄고 B라는 차는 여기 멈췄어. 그러면은 우리 그냥 정상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판단은 뭐예요? 똑같이 출발은 했는데 얘가 더 많이 갔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속도가 더 빠른 거지. 속도가 더 느린 거지.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가다가 멈추고 딱 정확히 맞췄어요. 근데 얘가 더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야 돼요? 한 차는 더 빨리 가고요. 멈췄습니다. 더 멀리서. 뭐에 비해서? 다른 차에 비해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트랙에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역추론해야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요런 추론을 했을까? 응? 하나는 잘된 추론, 하나는 잘못된 추론을 했을까? 아, 하나가 더 빨리 갔구나. 그리고 더 멀리서 멈췄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멀리서 멈춘 게, 좀 더 가서 멈췄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했던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쉬웠어요. 자, 20년 6월 69점이야. 다시 조금 어려워졌어. 그래도 천천히 가보자. 자, 그런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 안 했지. 이거 어때?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지? 2분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간다고? 약간 반전의 느낌을 준다. 반전의 느낌. 우리가 뭔가 할 때. 근데 어떤 걸 해요? 단순해 보이는 걸 합니다. 뭐처럼 단순한 거? 스크루드라이버. 여러분들 나사 조이는 드라이버. 나사 조이는 드라이버를 들어요. 그 굉장히 단순한 활동이잖아. 근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빈칸한다. 그러면은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와 좀 대비되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드라이버를 딱 집어들어 단순하잖아. 근데 그런 행동조차도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해? 조금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뭐 그런 게 방향이 돼야 돼요. 볼게. 우리는 자동적으로 take the length of the letter 후자의 길이를 고려한다. 게다가 우리는 즉각적으로 리가드 여긴다. 그 드라이버 우리가 집어들고 있는 드라이버를 뭐로 여긴다? 우리의 드라이버로 여긴다. 차 어떤 차 우리가 몰고 가는 차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차가 뭐가 된다. 차가 뭐가 된다. 차가 그냥 우리 자기 자신이 돼버린다. 우리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가 우리의 드라이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expansion of self 확장 자아의 확장 자아가 뭐로 확장돼 기계로 드라이버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게 우리 몸의 일부라고. Our drive. 우리가 차를 보는 순간 이 차가 뭐가 돼? 차가 자기 자신이 돼. 그거 답으로 고르면 돼요. Adjust. 조절해. What it considers the body. 몸이라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려. 뭐를? 도구를 포함시켜버려. 30.9%. 16, 17, 14, 19. 19가 좀 많네. 볼까? 과거 경험을 떠올려. 도구를 활용해. 아니지. 읽어보니까 아니지. 오케이. 73.7. 쫄지 마. 천천히 읽고 방향 잡아. 주제문만 찾으면 돼. 들어간다. One of the great risk. 큰 위험 중에 하나. 글을 쓰는 거 중에 아주 위험한 게 있대. 그게 바로 뭐예요? 2분 나왔네. 대절에 이제 주어야 얘가 뭐에 관해 단어와 어떤 단어와 구두점에 관한 아주 단순한 선택조차도 때로는 빈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나 구두점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 할 수 있다고? 심플의 반대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고 복잡한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돼요. 방향 잡았어? 우리가 그냥 막 문제 풀면 못 풀어. 머릿속에 딱 전략 세워서 방향 딱 잡고 여기서 주제가 뭘까? 밑으로 가보자. How much of our attention? 이 주어야. How much of you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because of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of what is now known rule? 봅시다.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이 미안해 주어가 아니야 미안해 다시 봐봐. 네가 갑자기 잃어버렸어. 네가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잃어버렸니? 뭐 때문에? Their automatic recollection. 그들의 자동적인 기억 때문에. 뭐를 기억했어요? 뭐를?
지금은 룰이 아닌 것을 자동적으로 회상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해서 뭐가 가능하다? 잘 봐. 이거는 이제 가주어야, 가주어. 뭐가 가능한가 잘 봐. 잘 보세요. Write correctly. 정확하게 썼어. 네가 정확하게 쓴다고 썼어. 뭐를? 단어를, 구두점을 정확하게 쓴다고 썼어. 그런데 여전히 offend 해. offend. 이가 아주 좋은 단서. 너의 리더들의 개념을, 너의 언어에 대한, 너의 언어의 능력에 대한 개념을 offend 해. offend가 뭐야? 방해하다. 불쾌하게 만들다. 이 글의 흐름의 주제가 뭐냐면 자기는 잘 쓴다고 썼어. 썼는데 그걸 읽은 독자들이 뭐를 느껴? offend. 불쾌해. 오케이? 잘 쓴다고 썼는데 불쾌해. 그 내용을 찾으면 돼. 그 내용을 찾으면 돼. 일로 다시 가보자. 여기 다 뭐로 시작해요? reveal, distort, prejudice, task, create. 동사지. 그러면 주어 놓치면 안 되는데 주어가 뭐 있어? 주어가. 이게 주어잖아. 가장 간단한 선택. 단어나 고득점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선택조차도 정확히 쓴다고 썼는데 뭐 할 수 있다고? 너의 리더를 뭐 할 수 있다고? offend 할 수 있다고. 그걸 찾는 거야. 3번 봐봐.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너는 쓴다고 썼는데 너에게 아주 against, 맞서서 대항해서 너의 청중들에게 뭐를 할 수 있다? 네가 편견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너와 반대되는 편견. offend니까 네 글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너는 정확하게 쓴다고 썼는데. 2번이 매력적 오답이네. 정답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자, 간단하게 선택한 것조차도 reveal, 드러낸다. 너의 감춰진 의도를. 아니잖아. 2번, 이제 진짜 매력적 오답. 간단한 단어조차도 distort, 매력적 오답. 왜곡시킬 수 있다. 뭐를? 의미를, 뭐의 의미를? 센텐스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 센텐스 의미가 왜곡되니까 불쾌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는 정확하게 쓴 거야. 문법에 맞게 쓴 거야. known rule. 여기 봐봐. What is now a known rule. 지금은 규범이 아닌 건데 자기는 맞다고 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쾌했어. 그게 너에 대한 삐뚤어진 편견을 갖게 하는 거야. 자기는 잘 썼는데. 이거는 그 센텐스의 의미 자체를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의미를 바꾼 게 아니라 지금은 룰도 아닌데 자기는 룰처럼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던 거야. 센텐스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오케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줘야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머릿속에 짚고 넘어갈 거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매력적 오답이 많은 거일수록 뭐를 잘 잡아야 된다. 방향과 주제를 잘 잡아야 낚이지 않아요. 알았지? 우리가 주제가 불명확하게 잡혔을 때 낚이는 거야. 큰 산을 넘었더니 또 큰 산이 나오고 2020년 6월 74.2%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침착하게 생각하시면 다 풀 수 있어. 출발! 연구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연구? Human runner, 인간 달리기 주장.
대한 연구를 했다. 인간, 달리는 인간을. 근데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도전하게 됐어요. 전통적인 지혜. 그러니까 연구를 했더니 원래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발견을 했대. 데디아를 발견을 했대. 발견한 내용이야. 이제 발견한 내용이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러니까 빈칸 뚫어놓은 거야. 상수, 변치 않는 진리. 키 월드, 키 센텐스에 빈칸 들어간다. 그럼 이게 접속사 대시니까 주어를 파악해야 돼. 근데 우리들 잘 봐라. 주어가 겁나 길어요. 겁나 길어요. 이게 주어야. 빨리 봐. 왜 주어인지. 그라운드의 반응의 힘. 안 끝나서 어디에 미치는? 발에 미치는. 그리고 충격. 어떤 충격? 전달되는 충격. 다리에. 아직도 안 끝났어. 그리고 뭐를 통해? 다리와 몸을 통해. 뭐한 이후에 임팩트 충돌이죠. 충돌한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발이 어디랑 충돌해서 당연히 달릴 때 땅이랑 부딪힐 거 아니니. 이해돼요? 내가 인간이 막 뛸 때 발에 느껴지는 그라운드, 땅 반응의 힘, 그리고 또 다리와 몸에 전달되는 그 충격, 그 충격이 빈칸하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달리기 할 때 우리 다리와 몸에 느껴지는 충격, 힘, 이런 게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As runners moved from, 근데 그 주자들이 뭐 할 때? compliant한 땅에서, compliant, 말랑말랑한 땅에서 아주 하드한 땅으로, 그런 표현으로 달리기 할 때. 방향 나와서 달리기 할 때 아주 부드러운 땅을 가다가 딱딱한 땅으로 갈 때 우리 다리와 몸에 전달되는 그런 힘은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느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impact force passing through the legs, 다리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의 힘은 놀랍게도 similar over wide range of running surface time. 다양한 범위의 surface, 표면의 타입, 유형. 아까 말랑말랑한 유형도 있었고 딱딱한 유형도 있었잖아요. similar, 똑같다. 1번, very little. 리틀 헷갈리면 안 되지, 리틀. 어리틀과 리틀은 다르잖아. 리틀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paraphrase. 비슷하다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왔어. 수고했어. 비가 여기 있어. 침착하게 읽어. 뉴스는 특히 TV로 방송되는 형태의 뉴스는 KBS 뉴스, MBC 뉴스, YTN 뉴스는 as constitute 구성됩니다. 나더니 버돌수 A뿐만 아니라 B도 아까도 나왔지. A뿐만 아니라 B도 해서 더 중요한 게 A야 B야. B잖아. 그러니까 B의 빈칸. 변치 않는 카스탄 상수. 핵심 어구에 빈칸 들어간다. 그러면 TV 뉴스는 요 요소도 있긴 있어. choice of topic. 토픽 골라야 되지.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뉴스에 당연히 있지. 강원도에 레고랜드라는 놀이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강원도 도지사가 그 보증 섰던 거를 우리 강원도 돈 없다. 이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다고. 자, 이런 토픽과 이야기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래.
여러분들 방향에서 잡혔어. TV 뉴스에서 토픽과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Indeed. 왜 세워쳐서? 참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 나와요. Indeed. Contemporary news construction has come to rely on. 자, 뉴스는 의존한다. 뭐에? 증가된 사용. 뭐의 사용? 더 빠른 편집 템포, 또 flashier presentational style. 이 뭐야? 어떤 표현하는 스타일. 템포. Popular format can be said to enhance. 어떤 대중적인 포맷가 끌어올려준대요. 이해를 뭐함으로써 청중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어떤 청중들 꺼리는 긴 verbal orientation 이런 거 꺼리는 낡은 포맷에 이런 걸 꺼리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포맷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they arguably work to reduce understanding by failing to. 뭐 하면은 줄어요? 실패하면. 뭐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제공하는데 실패하면은 시청자들이 뭔가 관심이 줄어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구조적 컨텍스트, 상황, 환경, 뉴스 이벤트에 이런 단어들 모아봐. 템포, 스타일, 포맷, structure, context를 모았더니 뭐가 나와? Verbal and visual idioms or modes, 뭐야 이게? 방법, 방식. 그러니까 템포, 포맷, 스타일, 그 다음에 컨텍스트를 모드라는 단어로 뭐 했어? paraphrase 해놨다고요. 오케이? 오답 맞는 거 볼까요? 33%, 요거 맞네, 1, 2번 맞네, 1, 2번. 왜 맞나 봅시다. 조화. 전통 테크닉과의 조화. 전통적인 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아까. 아까. 낡은 뉴스 포맷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2번. prompt and full coverage. 신속하고 완벽한 취재. 뭐에 대한 취재? 최신 이슈에 대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그 내용과 대비되는 거죠. 이거 내용이잖아, 내용. 레고랜드. 그 다음에 도지사 때문에 망했다. 내용이잖아. 내용에 여러분들이 반대 개념이 뭐니? 내용의 반대 개념은 뭐야? 형식이잖아. 이게 형식 얘기야, 형식. 오케이? 자, 우리가 오늘 대장정의 11문제를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운받아서 미리 풀어보고 이 내용을 들어도 되고요.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풀어야지 딱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제 모의고사 한 3, 4회 정도는 풀어봐야 되잖아. 우리 나머지 보름 동안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학습한 것처럼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딱 목적의식 가지고 방향 잡고 주제 찾는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의 올해 순위에서 선전을 기대하면서 총 5부작 계속됩니다. 2부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